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저속노화 전도사 있죠. 정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원이라는 사람이 저속노화의 달인으로서 이렇게 유명해졌잖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사세요. 뭐 맵고 짜고 시고 달고 뭐 이런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슴슴하고 흑백요리사에 나온 선제 스님처럼 저 가평 잣국수나 만들어 먹고 슴슴하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건강을 전도하고 가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표현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의 충격을 먹는 거냐면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유재석 같은 그런 이미지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 이제 이런 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정의원이라는 사람도 이 이미지가 굉장히 유재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것 같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거를 이 카테고리와 범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또 어떤 것들을 한 가지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복잡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범주화하고 카테고리화하는 게 이게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굉장히 궤를 비슷하게 하는 거야. 뭐냐면은 여자에 취약한 거야. 섹스 이런 데 도파민에 취약한 거야. 굉장히 여자에게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뭐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거죠. 제주지법인가? 거기에 판사가 굉장히 뭐 바바리맨이자 어떤 변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학력자, 공부밖에 모르고 여자는 모르고 굉장히 쪼다에다가 이런 사람들,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거에 환장을 해요. 그리고 저런 정의원처럼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봤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그 자기의 어떤 그 도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사유물로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여자가 배신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제 이러잖아. 그 뭐야 뉴스에서 못 봤어요? 그 어디 서울대 의대생인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뭐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쪼다이다 보니까 여자를 세상에서 많이 못 만나봤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윤석열도 어때요? 이 계엄을 내린 것들이 뭐 어떤 뭐 중국 공산당에 뭐 대한민국을 뭐 수복하려고 하고 이재명이 뭐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김건희를 위해서 한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그게 말이 돼? 여자 때문에 저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 때문에 그러는 게 맞습니다. 이 정의원도 똑같아요.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성적인 어떤 도착증 뭐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뭐 사슬을 묶고 스타킹 뭐 망사 스타킹을 찢어버리고 이거를 카카오톡 내용을 여자가 공개를 한 거야. 완전 충격적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우리 박원순을 봐도 똑같아요. 박원순이 뭐 페미니스트이자 막 자기는 굉장히 그 친여성주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해먹었잖아.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러면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쪼다이고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보고 성적인 어떤 도착 증세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욕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들이 나를 안 만나주거든. 생긴 걸 봐. 여자가 만나주게 생겼나. 그 만나주게 안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비서한테다가 대고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다가 개망신을 당한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정의원 같은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단 말이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책도 썼는데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불안감이 옵니다. 인간은 반드시 불안감이 옵니다. 왜 불안감이 오냐? 이게 그런 게 있죠. 몸캠 피싱 이런 거. 근데 피해자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건 수치심 때문이에요. 이 수치심은 사회적인 매장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차라리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 뭐 절도라든지 어떤 폭행이라든지 특히 폭행, 음주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런 수치심 이런 게 별로 안 들어. 그냥 조금 부끄러울 뿐이지 이런 엄청난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라는 수치심은 안 들거든.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될까? 그 창피함의 어떤 그 정도가 좀 낮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의원 이런 사람들은 수치심이 어마어마하지. 성적인 스캔들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안희정처럼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냥 뭐 병원에서 의사하다가 때려치고서 자기 유튜버 해버리잖아.
이런 걸 보면 알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과 또 사람들의 어떤 평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를 때려치고 자기가 그 인기를 얻어보고 어그로를 끄니까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나 알아봐주면서 오 저속노화 선생님 이제 이러니까 자기가 이게 뽕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인기가 나락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카카오톡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 안희정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디 산으로 도망가고 잠수 타고 있다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효과는 어디서 나냐면은 이 앞뒤가 다른 면에서 나는 거야. 앞뒤가 다른 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선하다라고 자기를 표장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악랄하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사실 박나래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봐. 그렇게 박나래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를 줬나?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키가 더 데미지가 크다라고 봐요. 키는 굉장히 선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 착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영향이 데미지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박나래는 오히려 이미지에 어떤 타격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랬다라는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법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큰 거고 이건 사회적인 매장을 뜻한다. 요거를 요번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의원 씨 나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제가 영상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